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2025-26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첫 번째 경기 아스날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는 아스날의 3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노팅엄은 다소 의아한 타이밍에 누누 감독을 경질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했고, 이번 경기가 포스텍 감독의 노팅엄 데뷔전이었죠. 포스텍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경기, 아스날의 전술은 어땠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은 어떤 선수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하시죠. 아스날은 오늘도 역시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에제가 좌측 윙어로 선발 출전하며 아스날 소속 선발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고, 라이스는 주중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 벤치에서 스타트했으며 부상으로 살리바와 사카가 빠지게 되면서 모스케라와 마두에케가 각각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오늘도 아스날의 부상은 또다시 나타났는데요. 웨데고르가 전반 18분 만에 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은화네리로 교체되는 악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스날은 역시 변형 백스리 전술을 활용했습니다. 수비라인에서 후방 빌드업을 진행할 때 팀버가 오른쪽 스토퍼가 되는 변형 백스리 전술이었죠. 오늘 아스날의 백스리 전술을 보면서 제가 가장 신박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수비맨디의 위치였습니다. 지금 수비맨디의 위치를 보면 노팅엄의 1차 압박 라인이자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있는 우드와 붙어있는 모습이죠. 이번 시즌 아스날로 이적한 수비맨디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인 선수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이라는 것은 빌드업 시 센터백에게 볼을 받아 앞쪽으로 전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선수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빌드업 시 수비맨디의 위치를 상대 공격수와 가깝게 위치시키면서 빌드업에서 첫 번째 패스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수비맨디의 위치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주변 선수들에게 첫 번째 패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빠른 원투 패스를 통해 앞쪽으로 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스날이 이렇게 수비맨디를 상대와 가깝게 위치시킨 이유는 바로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수비맨디가 상대와 가깝게 붙은 채로 내려와주지 않으면서 상대 1차 압박 라인의 사이 공간을 열 수 있도록 만들고, 아스날의 2선 미드필더들이 내려와 한 번의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아스날은 이러한 전개를 통해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변형 백스리를 필두로 한 아스날 빌드업 전술의 핵심 중 하나였던 수비맨디는 오늘 빌드업에서 마냥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가 볼을 받아 올라오는 장면도 있었고, 적극적인 전방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했죠. 그리고 미친 원더 발리슛으로 데뷔골을 장식하는가 하면 후반 막판에는 헤더 득점까지 보여주면서 홀로 2득점을 책임졌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보는 내내 정말 효율적인 터치와 움직임, 패스를 통해 플레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될 만한 플레이를 보여준 수비맨디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이 중앙을 거쳐 우측으로 전달된다면 우측에는 폭을 벌린 마두에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스날은 마두에케가 반드시 상대와 1대1로 매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는데, 마두에케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기회 창출, 드리블 성공, 볼 경합 성공 모두 최다 기록을 세우며 오랫동안 부카요 사카의 차지였던 아스날의 우측 윙어 자리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던 마두에케였습니다. 오늘 마두에케에게 놀랐던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놀란 것은 순수하게 마두에케의 개인 능력 때문인데요. 전반부터 노팅엄의 좌측을 탈탈 털어먹으면서 라인을 타는 드리블을 많이 성공시켰던 마두에케가 이번에는 상대를 제치고 골라인을 따라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이때 컵백 자리에 팀버가 위치해 있죠. 지금 상황에 마두에케가 팀버에게 볼을 준다면 각이 조금 부족하지만 좋은 찬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두에케가 팀버에게 패스를 할 것처럼 모션을 취하자 엘리엇 앤더슨은 이를 예측해 마두에케에게 달려들지 않고 방향을 팀버에게로 바꾸죠. 하지만 마두에케의 모션은 페이크였고 그대로 라인을 따라 올라갑니다. 간단한 발동작 하나로 앤더슨을 속여냈고 팀버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 마두에케의 패스를 받습니다. 마두에케가 선택한 페이크 모션 하나가 좋은 찬스를 결정적 찬스로 바꾼 순간이었죠. 저는 이 장면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바로 마두에케의 동료 활용 능력입니다. 아스날이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가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마두에케가 볼을 잡는다면 마두에케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기보다 볼을 정지시켜 상대 수비 또한 제자리에 서서 수비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간단한 페인트 동작으로 상대 수비가 달려나오면서 수비할 수 없도록 만들고 팀 동료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을 침착하게 기다리죠.
이 장면에서도 꽤 오랫동안 볼을 정지시키고 팀버가 오버래핑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밀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케레스가 골대를 맞힌 장면도 볼을 정지시킨 후 밀어준 마두에케의 패스에서 시작됐죠. 이처럼 오늘 마두에케는 상대와 1대1 장면이 되면 여지없이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키고 상대가 더블팀으로 수비한다면 바로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왜 측면에 크랙이 필요한지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이야기도 잠깐 해봐야죠. 오늘 노팅엄 지휘봉을 잡고 데뷔전을 치른 포스텍 감독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과연 토트넘에서 보여준 극단적인 라인 올리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누누 감독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현지에서도 기대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중계화면에서 노팅엄의 수비 라인을 보여주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까놓고 보니 애매한 라인과 전술로 이도저도 아닌 밍밍한 경기를 보여주었고 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패배하면서 누누 경질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포스텍이 과연 본인 스타일대로 밀고 나갈지 현실과 타협하고 노팅엄의 기존 전술을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선수들을 한번 체크해볼까요? 먼저 시즌 3호 골을 성공시킨 빅터 요케레스입니다. 오늘 요케레스는 공중볼 경합 2회, 지상볼 경합 1회를 포함 3회의 경합을 모두 성공시켰고 4번의 슈팅 중 1개의 득점과 골대를 맞추는 슈팅 하나를 보여주면서 좋은 슈팅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4라운드까지 요케레스를 보면서 오늘 경기가 가장 활발한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케레스의 인상적인 움직임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 연계가 엄청난 장점은 아니지만 오늘 경기에서 몇 번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연계를 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상적인 움직임은 바로 박스 침투 시에 나오는데 저는 이게 바로 아스날이 원했던 공격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마두에케가 우측에서 드리블을 시도할 때 요케레스는 박스로 침투를 가져갑니다. 굉장히 평범한 장면이죠. 상대 수비수 등 뒤에서 침투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두에케가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곳까지 드리블에 성공하자 요케레스는 속도를 높여 수비수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 아스날에서 볼 수 없었던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입니다. 상황에 따라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며 상대 수비수보다 먼저 볼을 터치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이죠. 이 선수가 득점에 특화된 선수인 것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에제입니다. 오늘 아스날 선발 데뷔전을 치렀고 요케레스의 득점까지 도우면서 데뷔전 공격 포인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마르티넬리와는 다르더라고요. 아직 동료들과 호흡이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에제의 개인 폼은 확실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에제는 좌측에서 보여준 플레이가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상대를 간단한 바디 페인팅으로 손쉽게 제쳐내는 장면이나 볼을 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연계하는 장면, 그리고 우측 중심의 공격이 이어졌던 아스날이 좌측 에제에게 전환을 가져갔을 때 마무리 슈팅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센스 있는 뒷발 패스나 상대를 제쳐내는 움직임은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르에게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죠. 에제가 계속해서 좌측 윙어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좌측 풀백은 스켈리보다는 칼라피오리가 먼저 선택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는데 점차 서로 간의 호흡이 개선된다면 오랫동안 골칫덩이였던 아스날의 좌측 공격도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스케라입니다. 살리바의 부상으로 인해 오늘 선발 출전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를 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모스케라는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75개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수비 지역에서의 안정감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후방에서 2선까지 한 번에 뽑아주는 패스는 살리바보다 더 좋았을 정도로 패스의 방향과 구질, 속도가 모두 좋았습니다. 현재 아스날은 정상적인 베스트 11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죠. 당장 이번 경기에서 살리바, 사카, 하베르츠, 제주스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했고 라이스는 벤치에서 출발하며 휴식을 부여받았습니다. 게다가 전반 18분 만에 웨데고르가 부상으로 인해 교체 아웃되었죠. 보통 아스날이 이렇습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부상 수맥이 흐른다고 말할 정도로 부상이 잦은 팀이고 부상으로 인한 과부하로 시즌 후반에 미끄러져 결국 우승을 놓치는 것이 일반적인 아스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아스날은 다르죠.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 전 포지션의 더블 스쿼드를, 그것도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벤치 멤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 제가 호평한 모스케라는 살리바의 백업 멤버이며 마두에케는 사카가 돌아온다면 확고한 주전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좌측에 에제까지 들어온 상황이니까요. 물론 이번 이적 시장 리버풀이 워낙 큰 돈을 투자하면서 스타 플레이어들을 데려왔지만 뎁스가 두껍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경기 수가 정말 많은 현대 축구에서 실력 격차가 적은 더블 스쿼드는 경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죠.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드디어 시작되는데 벅찬 일정 속 아스날의 뎁스는 얼마나 위협적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